오늘은 주식 분석 대신에 재미있는 경제 트렌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Buy Now, Pay Later, BNPL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결제는 BNPL로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BNPL은 할부 구매 서비스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후불 결제사들이 소비자 대신 구매 대금을 전액 가맹점에 우선 지불합니다. 이후 BNPL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매주, 매월 해당 금액을 상환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NPL은 소비자 소액 대출 상품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과 접목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대출 상품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BNPL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욱 화랑이 된 온라인 상거래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EU 기준으로 이커머스 세일즈는 2017년 2,300억 유로에서 2021년 3,560억 유로로 155%나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제휴하여 후불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4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아마존은 미국의 대표 BNPL 기업인 어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BNPL 서비스가 핫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불 결제 서비스는 사실 신용카드 발급이 엄격한 유럽,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셨을 때 BNPL 시장 점유율이 23%나 되는 스웨덴이 보이시죠? 스웨덴의 경우 대표적인 BNPL 기업인 클라나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BNPL이 앞서 언급한 국가 위주로 성장하는 이유는 해당국들의 주요 급여 체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호주의 급여 패턴은 2주 단위가 보편적입니다. 이에 소액의 금액일 경우 격주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후불 결제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 앞서 언급한 나라들보다는 BNPL의 성장세가 가파르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후불 결제 서비스는 해외 BNPL 서비스의 핵심인 분할 납부 기능이 없고 한도가 30만 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후불 결제 시장은 편리성과 범용성을 무기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각 카드사에서 편리한 서비스와 혜택들을 내세우며 온라인 결제 시 자사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손가락 한 번 클릭만으로 혹은 얼굴 한 번 보여주기만으로 결제가 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거래에서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은 고객의 실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기능입니다. BNPL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앱 다운로드뿐입니다. 앱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계좌 잔고가 부족할 때 무이자로 할부까지 해준다니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지금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뭐야, BNPL 신용카드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리에 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름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만능 신용카드 덕분에 여러분과 저의 구매 위시리스트가 항상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BNPL과 신용카드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BNPL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할부도 무이자라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BNPL을 이용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생각되죠. 또한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 BNPL 기업인 애프터페이의 고객층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 48%, Z세대 25%, X세대 21%, 베이비부머가 6% 등으로 MZ세대 이용률이 73%를 차지합니다. 20대는 신용이 낮아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가 상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체크카드로 전액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가능한 BNPL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BNPL 이용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부 이자와 카드 수수료 등을 지출하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것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BNPL을 단지 신용카드 대체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고 여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니 그럼 대체 BNPL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야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 다른 쪽이 바로 가맹점입니다. BNPL은 소비자 대신 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 US 가맹점에게는 2.9% 수수료, 해외 가맹점에는 4.4%를 부과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BNPL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할부 이자는 내지 않지만 대금 납부가 연체된다면 당연히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수익 창출 부분이죠. 마지막은 비용을 절감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BNPL 기업은 자사 결제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가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가맹점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소탐 대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BNPL 결제 서비스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이 구매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매출액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어펌 BNPL 서비스 가입 가맹점은 경쟁사보다 판매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BNPL이 고객 유입과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대금을 바로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카드 회사의 결제 정책에 따라 판매 대금 수취가 실제 판매일보다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작은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판매했을 때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부분이죠. 더불어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이었을 때는 벤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존재하였는데 BNPL에서는 그런 수수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후불 결제 기업들로는 호주의 애프터페이, 미국의 어펌, 스웨덴의 클라나, 그리고 최근 사업을 시작한 미국의 페이팔 홀딩스가 대표적입니다. 애프터페이는 올해 3월과 10월 후불 결제 산업에 대한 호주 정부의 규제로 주가가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한 묘책이 바로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CVS, 델, 나이키, 세포라 등을 대상으로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네이버페이, 즉 네이버 파이낸셜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이용 시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할부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자체 플랫폼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카드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서 수익 구조가 유리한 편입니다. 이에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도 후불 결제 서비스를 런칭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BNPL은 주요 고객인 MZ세대를 확보한다는 측면과 온라인 상거래 성장으로 인한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에 클라나와 애프터페이 등은 최근 대형 리테일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결제에서 BNPL 이용률은 0.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나 2025년에는 1.3%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오프라인 BNPL 결제액은 2025년까지 15.8배 커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리치 플랫폼에서는 BNPL 기업의 M&A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애프터페이는 북미 매출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여 미국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올 상반기에 돌았었죠. 결국 미국 핀테크 기업인 스퀘어가 주식 교환 방식으로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쟁사 페이팔이 작년 9월부터 BNPL 서비스를 직접 런칭한 상황에서 스퀘어도 BNPL 서비스 오픈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스퀘어는 BNPL 최강자인 애프터페이를 인수함으로써 자사 앱인 캐시앱 내에서 BNPL 결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스퀘어와 애프터페이가 힘을 합친 덕분에 양사 모두 고객 확충이라는 이득을 보았습니다. 가맹점은 약 210만 점, 고객 수는 8,6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퀘어는 며칠 전 사명을 블로그로 변경했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의 주식 티커는 SQ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미국 BNPL 기업인 어펌은 샤피파이로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샤피파이는 샵페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BNPL 서비스까지 추가된다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죠. 어펌은 당연히 가맹점과 고객 수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대형 커머스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들이 BNPL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고객들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결제 시스템이 모두 다 다르죠. 이 모든 것이 선택으로 주어지는 결제 플랫폼이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고 이상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BNPL 기업들은 생존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이커머스와 전통적 강자인 모바일 결제사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모바일 결제사들과 BNPL 기업들의 시너지 측면을 주시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소비자 양측의 우호적인 서비스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뉴 노멀 시대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모두에서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출 증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처음 만나는 기업들도 있으셨죠? 클라나, 어펌, 애프터페이, 페이팔, 쇼피파이, 스퀘어. 물론 블로그로 서명을 변경했지만요. 해당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다가 기회가 됐을 때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